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 일단 김문수 후보는 오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이 남부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갔죠. 그리고 신문 기일 조금 전에 5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결과가 오늘 나올지 또 내일 나올지 이것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이게 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일인데도 지금 법원이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예. 오늘 급하게 5시에 이 신문기일을 잡았다고 하면 예. 오늘 뭐 신문을 해놓고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바로 직전인 어제 이 가처분에 대한 기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문수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하고 전대 개최금지 가처분이었는데 그 판단을 이미 법원이 했고 예. 그걸 명분으로 해서 지금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한다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제 기각의 결과로 이어진 후속 행위들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절차 진행의 위법 사유들이 확인이 됐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해준다고 하면 법원이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시급히 신문기일을 잡은 거고요. 예. 오늘 안에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저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도 글쎄 그게 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쨌든 정치적으로 예견돼 왔던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 경선 과정부터 저도 뭐 수십 번 잘못된 거다. 아예 그 한덕수 후보 차출을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예. 그건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니까. 근데 이제 법률적인 면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가처분 신청 효력 정지가 인용되면, 네. 그건 말하자면 이제 또 이 한덕수 후보의 이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결국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현재 당에 의해서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박탈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완전히 지금 이 국민의힘에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글쎄 법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처분 신청 어제 했던 거 김문수 후보 측이 신청했던 건 다 기각했잖아요. 네. 정당의 자율성을 대단히 중시하는 그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할지 정당 내부의 문제이니까 이걸 기각할지 그건 전혀 예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인용되면은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아하. 어차피 이 상황 속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절차적 위법성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했다고는 합니다만 예. 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는 됐다고 하지만 이게 당원에 따라 했다고 치고 100번 양보해서 이른바 실질적 어떤 그 정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덕수 후보의 이 지금 후보 등록 예. 절차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후보로 등록을 내일 하더라도 말이죠. 대선에서 과연 무엇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랠 수 있을까. 정말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보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현정 위원님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용이 되면 한덕수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고, 야, 이래버리면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각이 된다고 해서 무슨 일사천리로 뭐 일이 진행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저는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일단 인용이 될 경우는 그러면 이제 한덕수 후보의 자격이 일단 상실하고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그 인정을 찍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내일 6시까지 결정이 안 내려질 경우에 한덕수 후보로 이제 후보로 갈 경우에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지금 당 지도부와 지금 한덕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 조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굉장히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제가 언뜻 보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꽤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선거의 어떤 당선 여부를 떠나서 예. 이 한덕수 후보가 당의 후보로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예. 그러면 이 선거 과정에 썼던 지금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이 자금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뱉어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선거법 자체를 지금 위반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특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들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리한 과정들을 거쳤는지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보면 뭐 본인들은 여론조사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5차 전당대회 때 그 후보들, 그 당원들한테 전부 다 한 투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뒤엎을 만한 지금 과연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샘플링에 조사한 게 과연 그게 전 당원들의 뜻과 물론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정치적 약속이고 어차피 그 약속에 넘어서서 지금 당원들이 표를 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과연 뒤집을 만한 지금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기획을 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 위기가 부담이 있었고 네. 그 결과가 지금 오늘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일단 김문수 후보 이 논란 속에서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요. 오늘 국민의힘 후보실에서 이 캠프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떤 포석을 두고 있는지 글쎄 지금 뭐 본인이 결정한 대로 지금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에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호준석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절차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 아까 호 대변인께서는 이 절박한 상황에 이미 22번이나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체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대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겁니까? 저는 이게 마치 그 없었던 갑자기 일을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를 억지로 막 옹립하려고 한다. 이것은 저는 사실에 아니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선 시작했을 때부터 한덕수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경선 후보들이 다 단일화를 다 언급을 했었죠. 우리 공언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을 당 지도부가 띄웠다? 당 지도부가 띄우고 기획하고 공작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이 어쨌건 한덕수 후보한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들도 어쩔 수 없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던 것이고 예.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쨌건 저희 당 후보들보다 오히려 한덕수 후보가 더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었는데 예. 그 단일화는 여론조사 6천 명을 통해서 이제 그 뜻을 물어본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표 금지라고 해서 무슨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예. 저희 당의 1차, 2차, 3차 경선 똑같아요. 그때도 여론조사가 다 들어갔는데 그때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리 등록하지 않은 것은 예. 공표 보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당에서 실시하는 건 다 똑같은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어쨌건 저도 선관위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왕이면 우리 당에서 뽑은 후보가 단일화해서 선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김문수 후보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한 것이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 예. 이게 마치 정당하게 뽑힌 후보를 억지로 찍어내고 새로운 후보를 갖다 밀어넣는다. 이것은 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호준석 대변인의 이야기와 또 요 다 패널들 나와 있는 얘기가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선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대로 뽑아서 지금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해도 현찮은 이 상황에서 내적인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일단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께 이거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는 일단 등록하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직인도 있어야 되고 뭐 요청한 통장 같은 것도 기타금 통장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지금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겠죠. 지금 뭐 지도부의 분위기를 보면 그 당인이나 대표자의 날인을 해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당 후보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 후보로는 등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 무소속으로는 또 등록이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도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이 어디까지 이 향후 사태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후보 등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좀 전에 이제 호준석 대변인 말씀 중에 단일화는 모든 이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후보들이 합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경선 과정에 중간에 저 한덕수 후보가 입당을 해서 소위 말하는 원샷 경선 등의 방식으로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상수로 따로 빼놓고 예. 나머지 경선 절차를 그냥 진행한 거 아닙니까? 네네. 만약 국민의힘이 72조 2항 아까 상당한 이유 때문에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어떤 다른 결정을 해야 됐다고 하면 예. 그때 적용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한덕수 후보를 당에 입당시키고 경선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 선거 관련된 조정을 하는 것 이런 걸 예비한 것이 72조 2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제와 같은 식으로 적용을 해서 김문수 후보 선출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